안녕하십니까. 올해 91살 현역 의사 김성환입니다. 매일 아침 8시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하고 진료실이 있는 3층까지는 늘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아주기도 합니다. 제 나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놀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놀라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65세 이상 3분 중 2분은 만성질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인 우울증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저 또한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67의 나이에 진료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저 역시 똑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십시오. 90을 넘긴 나이에도 저는 의사로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건강상식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의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40여 년간 가졌던 오만과 착각, 그리고 67의 나이에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짜 건강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67세의 경고. 최고의 운동이 나를 쓰러뜨렸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저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만만했습니다. 특히 등산 예찬론자였죠.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을 찾았고 환자들에게도 주말 등산 한 번이면 만사형통기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가장 잘 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에 다녀온 산행으로 몸이 조금 뻐근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를 진찰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병원이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했습니다. 선생님, 평소 운동은 하셨습니까?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만. 주말에만 갑자기 하시는 격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됐을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 지난 4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생명처럼 권했던 그 등산이 오히려 내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다니요. 퇴원 후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진료실 의자에 내내 앉아 거의 움직임 없이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보상이라도 하듯 너댓 시간씩 격렬한 산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평온하던 몸에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꾸준함 없이 갑자기 가해지는 고강도 부하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진정한 건강의 비밀, 위대한 일상이 답이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은 제게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돌아보게 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이제 의사 생활도 끝이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병상에서 전 세계 장수 마을과 노화에 대한 최신 의학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차롤리,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세계적인 장수촌의 노인들은 그 누구도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건강 비결은 등산이나 헬스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마실을 다니고 집안일을 하는 등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재활병원보다 오히려 소박한 일상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 소규모 요양시설의 회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차고 혈압과 심박수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시간 등산과 10분간의 빠른 걷기를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혈압 안정이나 혈당 조절 같은 실질적인 건강 효과는 오히려 짧고 꾸준한 걷기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작은 습관의 힘. 제가 지난 24년간 꾸준히 실천해온 건강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아침을 여는 의식. 미지근한 물 한 잔과 3분 스트레칭.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기댄 채 심호흡을 3번 하며 밤새 잠들어 있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엔 아주 천천히 목, 어깨, 허리, 무릎 순으로 3분간 맨손 체조를 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하루를 채우는 틈새 운동, 계단과 1분의 기적.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운동은 틈틈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가 바뀌는 1분 동안 잠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가로 가먼 곳을 바라보며 목을 풀어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10분간 병원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리고 24년째 3층 진료실까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오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 어떻게 먹는가의 중요성. 20번의 약속.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기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입에 20번씩 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숴야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오롯이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과식을 막고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함. 디지털 단식과 감사 일기.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 정도 떠올리며 10분간 명상과 심호흡을 합니다. 이는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4. 작은 습관이 바꾼 삶의 이야기들. 이 단순한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3년 전
81세의 나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6달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박민준 어르신. 저는 그분께 하루 5분 맨손 체조와 식사 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1년 후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손주와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10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78세 이서연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작은 화분에 물 주기라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 잠들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 친구분들과 아침 산책을 즐기며 누구보다 밝은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을 먹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매일 실천했을 뿐입니다. 5. 건강이라는 마라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으로 매일 1시간 운동하기 같은 큰 목표를 세웠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좌절합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7에 퇴원하고 세웠던 첫 번째 계획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단 하나였습니다.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진 후에야 3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85세 스마트폰을 배웠고 90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와서 뭘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